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경주에서 만나는 날 아침엔 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화면으로 네. 제 머리 스타일이 오늘 어떻습니까? 좋아요. 아이돌, 잠깐만, 진짜 아이돌. 본인 입으로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스타일링을, 또 스타일을 잡아주시는 분이 또 저 일찍 왔다고 머리 선물을 딱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네. 놀라지 마시고요. 예쁜 모습. 어제 일본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다카이 총리가 선물을 줬어요. 황금 골프공을 골프공. 네. 선물로 줬는데, 그래요? 우리는 금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좋아하고 또 음. 골프 좋아하니까 그 맞춤 선물이었는데 네. 우리는 금관을 그러니까요. 골프공은 오비 나면 잃어버리거든요. 금관은 쓰고 다니세요. 쓰고 다니시라고. 자, 시장 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과 이슈들 많은 가운데 우리 증시 코스피 지금 0.68% 상승 4,037선이고요. 오늘 4,040선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고점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코스닥은 오늘 좀 방향성을 달리합니다. 네. 0.6% 하락 897선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수요일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특집 두 분 소개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세미나 소식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강원도 원주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고 있고, 내일은 분당인데, 새로운 친구들을 또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11월 4일, 이번에는 잠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잠실입니다. 좀 안내해 주세요. 잠실 WM 센터에서 또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만남 준비하고 있는데요. 멀티플 확장 구간의 냉철한 투자 전략. 이번에는 이혁진 차장님이 또 출동을 하십니다. 박현지 네. 과장님과 이혁진 차장님. 자, 시간 체크 한번 하시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하고요. 잠실 WM 센터에서 여러분 만남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 또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가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분 나오시는 거 보니까 거시적인 내용 플러스 뭐 약간 산업에 대한 얘기까지 네. ETF 또 여신 출동하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 한꺼번에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냉철한 투자 전략 함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세미나는 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일산으로 갑니다. 네. 11월 7일이고요. 오후 3시 30분부터 또 2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 WM 센터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혁진 차장님, 소진웅 과장님, 그리고 MC 역할 하시겠죠? 우리 박지훈 부장님까지 MC 함께 네.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망 종목 대공개. 우리 뭐 기승전 종목 항상 그러니까요.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이날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빠르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별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특별한 분들 두 분이나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박진호 CIO님, 그리고 마찬가지로 NH 아문디 자산운용 최치현 매니저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CIO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려볼까요? 예. 모시기 힘든 귀한 분 모셨는데.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부문을 맡고 있는 박진호 부문장입니다. 부문장님. 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네. 저희 회사는 운용자산이 지금 한 12조 주식만 네. 좀 되는데 한 80% 정도가 이제 벤치마크 펀드고요. 나머지 20%는 이제 테마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마 펀드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은 아마 이제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백년그린 ESG 펀드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성장 주도 NH 아문디 성장 주도 펀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제가 이 테마 펀드가 코리아로 끝나는 게인데요. 그래서 필승 코리아, 백년그린 ESG 코리아, 이번에 NH 아문디 성장주도 코리아 이렇게 코리아. 세 번째 시리즈로 제가 CIO님 모시니까 네. 궁금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CIO는 뭘 하는 역할을 하십니까? CIO, CEO 뭐 많이 들어봤는데 C레벨. 예. C레벨이라는 거는 높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운용의 룰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그러니까 운용의 룰을 정하는 거지 종목을 어디를 투자하고 뭘 투자하고 이런 결정은 저희는 이제 리서치에서 MP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용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예를 들면 편입비 하한 얼마로 가고 종목수 제한이랄지 아니면 액티브 리스크의 한도는 얼마랄지 이런 룰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룰을 정한다. 상당히 네. 큰 그래서 그림이네요. 이제 네. 매니저들이 이제 룰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네. 예,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고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 토론 이후에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룰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펀드에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입법부의 수장 느낌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아니 전혀 그렇진 않죠. 그냥 룰을 딱 만들어. 예예. 아. 룰을 일단은 네. 근데 이 코리아 시리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벌써부터 댓글에 필슨 코리아 그거 참 좋다고. 네.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인가 봐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좀 많은 걸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한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는데요. 최치현 매니저님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NH아문디 자사운용에서 주식운용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치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약간 긴장하셨어요? 네, 좀 긴장이 되네요. 방송이라 긴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높은 거 보시고 둘다 굉장히 되죠 지금.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네. 최치현 매니저님께도 하나 또 질문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박진우 CIO는 어떤 분이세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네.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고 제가 뭐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나 아니면 뭐 산업에 대해서 뭐 비싼지 싼지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고민들이 생겨났는데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저희가 좀 쉽게 찾아가서 소통 드릴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아니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마치 잘 넘어갈 준비된 것처럼 제가 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을 들어갔는데 준비된 것처럼. 네. 자, 아문디 하면 저도 좀 생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름 들어봤죠. 자체가 그럼요. NH랑 아문디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펀드를 처음에 할 때 아문디를 했었거든요. 아문디 성장 중소형주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펀드로. 네. 작년에도 펀드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아문디 펀드 네. 어떻게 잘 나갑니까? 그 먼저 이제 우리 회사의 목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제가 이제 주로 80%가 벤치마크 플레이니까 우리 회사 목표가 뭐냐면 1년에 벤치마크 대비 4% 아웃퍼폼 하자.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네. 뒤에 한마디 더 있어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그래서 올해까지 포함해서 지금 네. 7년째 매년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4% 이상이요? 네, 아니요 4% 정도 평균 대비. 평균 대비? 지금 뭐 잘할 때는 올해는 11% 정도 아웃퍼폼 하고 오, 있습니다만 네. 뭐 시장이 안 좋거나 이럴 때도 4% 정도는 항상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아시다시피 단기자금이라는 표현에서 좀 죄송한데 ETF가 이제 거의 대세인 상황에서 그렇죠. 펀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더 장기로 갈 수밖에 없다. 퇴직연금처럼 30년씩 투자하는 펀드. 그러면 뭐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 박스핀이 어쩐에서 코스피를 맞아요. 좀 나무랐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령 코스피가 10년 내내 옆으로 기어도 4%씩 아웃퍼폼하면 40%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보다는 좀 높을 수 있으니까 퇴직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 없이 네. 대신에 고민 없으려면 장기 레코드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10년 동안 이렇게 매년 4% 내외 내지는 더 많이 아웃퍼폼했다고 그게 목표였고 7년째 이루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6, 7년 전 대비 운용 자산이 3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기관 자금도 많이 늘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필슨 코리아 가지고 오늘까지 하니까 어제까지 하니까 6년 전에 설정했는데 275%. 275%요. 예, 그래서 뭐 이건 비교 주식 없는 펀드입니다만 네. 비교를 굳이 하자면 코스피 대비 166% 오. 정도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그린 펀드도 5년 동안 이거는 아주 초우량 ESG가 좋은 주식만 투자를 한 건데 이것도 5년 동안 한 105% 올랐으니까 코스피 대비로 거의 27, 8%? 그러니까 ESG가 퇴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지만 저희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이거 사실 MSCI에서 데이터 사와서 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주식에 투자하면 최소 2% 정도의 수익을 난다는 게 유럽이랄지 이런 데서 나온 연구 결과잖아요.
한국에서 그거는 저는 이건 5년 동안은 일단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어쨌든 그 정도 우리가 아웃퍼폼 하자 매년 네. 이런 목표를 정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시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더 올라가는 그렇죠. 거겠어요. 그렇죠. 이제 네. 지금 다행히 저희가 주도주를 놓치지 않고 잘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매년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 중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매니저 출신이긴 하고 있지만 매니저는 어찌 보면 기복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저희는 MP가 있으면 그걸 80% 이상 복제를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7명이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MP를 만들고 네. 그거를 80% 이상 복제를 하고 매니저는 20% 정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80% 네. 정도 일단 설정을 해놓고 네. 개인기는 20% 정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 사실은 매니저는 보통 애널리스트는 4개 정도 섹터를 보니까 매니저가 25개의 섹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종의 저는 분업 체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섹터, 그 다음에 잘하는 시기에 매니저는 더 잘해주고, 자기가 못할 때는 MP를 복제해서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협업 체제가 7년 동안 매년 아웃퍼폼하는 이가 됐고, 그럼 테마 펀드를 왜 잘했냐? 매니저가 물론 잘한 것도 있는데, 핵심 종목들이 애널리스트마다 있으니까 그걸 또 많이 담아주면 되거든요. 비교 펀드가 BM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미팅이 한 120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총. 그러니까 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기업들을 만나는 횟수가 약 1200번이니까 그걸 다 매일 아침에 공유를 하게 하고 이러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이런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테마 펀드도 잘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니저님은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최전선에서 이제 들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즘 분위기 가장 많이 투자자분들이 그럼 하시는 얘기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요즘 투자자분들이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네. 역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네. 그 근원에는 사실 저희가 AI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미래에 어떻게 저희의 삶을 바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아직 누구도 답을 내릴 수 없고 이게 무궁무진한 상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그렇죠. 사실 저희 이제 매니저들도 이제 이걸 업으로 하고 있는 저희 매니저들도 사실 시장에 대한 혼란과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달리는 말에서 지금 내릴 때가 아니고 여전히 시장은 많이 열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런- 고민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네. 저희도 똑같이 하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올해는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향이 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의 이익 추정치 상향의 룸이 저희는 좀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분명 한국에 그동안 꾸준하게 발목을 잡아왔던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런 자본시장 건전화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굳이 이렇게 좀 뭐 미리 좀 부담을 가지거나 뭐 비관론을 뭐 선제적으로 가질 필요는 저희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멘트 괜찮은데요? 지금 하나도 안 떨리시는 그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바로 저희가 우리 시장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두 분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4,000p 시대. 이렇게나 증권가에서도 뭐 내년 초 정도 생각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아니면 올해 연말 안에. 근데 지금 11월이 되기 전에 4,000p를 찍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코스피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달아오른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잘 준비한 자료 위에 자료 코스피 네, 같이 보시죠. 2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네. 이 페이지 준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 이렇게 뒤에서는 좀 더 얘기 네네. 드리겠지만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AI겠죠.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자본시장 대전환,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 이 두 번째 같은데 첫 번째 이제 AI를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사실 생성형 AI 때는 한국의 주변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게 정확히 구분할 수 없죠. 내가 생성형 AI 시대인지 에이전트 AI 시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하시는 행태를 보십시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가 지금은 보고서 50페이지 넣어주고 요약해줘. 맞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내 어디 갈 건데 스케줄 짜줘. 자, 이게 다 그냥 시키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단계에서 시키는 건 단계 넘어요. 이걸 에이전트 AI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는 어떻게 다를까? 그럼 AI가 그냥 단순 질문을 물어보면 답을 내는 것은 자기 LLM 돌리면 돼요. 근데 뭔가 계획을 짜려면 일단 계획도 짜야 되고 과거 다른 인터넷을 찾아서 이걸 데이터를 다시 짜보고 맞는지 다시 검증하고 그걸 RAG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러니까 검색, 강화, 생성 강화. 예. 근데 그럴 때는 GPU만 쓰는 게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다 이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D램이 엄청 필요하네. 하드디스크 엄청 필요한데 그거 모자라서 낸드까지 들어가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HBM에 집중하느라고 이 설비도 잘 못했고 코로나 때 수요가 폭증하면서 재고를 많이 쌓아놨다가 수요가 갑자기 확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캐펙스 못했고 더군다나 HBM은 워낙에 만들기가 힘들어서 수율이 잘 나와야 60에서 74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웨이퍼를 10장을 넣으면 4장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파 투자 안 돼 있지, 네. HBM에 다 넣었지 이러면서 수요와 공급에 다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국이 에이전트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주변부에서 점점 중심부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대규모 생성 모델은 없지만 네. 물론 한두 개 있지만 AI를 돌아가게 만드는 인프라, 하드웨어를 한국이 핵심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인식이 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보시면 네. 2025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295조, 뭐 잘 가면 300조 갈 것 같아요. 네. 통상 220조 정도 나는 시장입니다, 한국이. 근데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364조 원 되는데 이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엊그제는 390조, 400조 찍을 것 같아요. 저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군요. 네. 네. 근데 지금 수준의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60조, 하이닉스도 60에 70조인데 이 고정거래가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둘 다 각각 80조씩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합하면 160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00조 중에서 두 회사만 설명할 수 있는 게 160조인 거죠. 이게 이걸 저희만 기관들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별로 안 비싸네. 지금 코스피 시가총이 얼마냐면 3,400조 원입니다. 네. 5천 가면요 시가총이 딱 4천조 찍어요. 자 그럼 4천조 우리 이제 세금 없다 가정합시다. 계산 네. 편하게. 편하게. 네. 이해해야지. 4천조 한국 내년 영업이익 400조 나누기 하면 1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금 내고 나도 13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잖아요. 단순하게 네, 일단 네. 편하게 사람들 그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이게 비싸지 않다라고 일단 공감대가 있어서 더 올리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8페이지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 AI. 예.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끝났냐? 전 중간도 안 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서 넣어서 이거 100장 넣어주고 요약해줬는데 우리 동영상 넣어봤습니까? 이 영화 2시간짜리 넣어주고 이거 5분짜리로 만들어줘. 아직 안 하잖아요. 많이.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피지컬 AI. 그렇죠. 이건 뭘까? 되게 어려운 말 같잖아요. 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생활에 모두의 센스가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게 자율주행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율주행차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드론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산 공장에서 센서에서 기온, 온도 이런 거 파악해서 최적의 온도 같은 거 산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 AI 달아가지고 철물을 날씨와 바람 다 측정해서 이날은 온도를 얼마로 해야 우와. 이렇게 했더니 어. 약 산출량이 3에서 5%인가? 네. 작아 보이잖아요. 네. 100조짜리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활 곳곳에 들어가는 게 저는 피지컬 AI로 봅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가 하루에 인식하는 데이터 양이 거의 8기가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차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게 앞으로 뭐 30년, 50년 동안 바뀐다고 하면 데이터는 더 많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또 하나 보면 이제 이것도 제가 예측한 건 아니지만 네. 어떤 기관에서는
이 토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토큰은 그냥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큰. 예, 한 단어가 한 3토큰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GPT-5.1 모델이 이제 출원 모델의 처음이라고 저희는 보는데 작년 9월에 나왔는데 그 이후 그때 대비 일단 토큰이 올해 연초 대비 6배 늘었어요. 6배. 네. 근데 오른쪽을 이제 어느 기관에서 CT에서 추정을 한 건데 그럼 토큰이 얼마나 늘까? 2025년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37107 3.7경 토큰이에요. 3.7경. 네. 근데 2030년 가면 1708경 약 460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많이 쓰이겠네, 디램 많이 쓰이겠네, 전기 더 필요하겠네. 그래서 전기까지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전력도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 지금 26,000 테라와트인데 6만까지 간다. 근데 지금 이 전력 기기들이 PR이 뭐 30배, PBR 8배이 되는 이유가 이게 막 빨리 만들고 싶다, 공장 지원 빨리 나 이게 아니거든요. 전기는 이 발명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네.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새로 만든 이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정말로 30년, 50년 동안 사고 없이 견딜지를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자를 거의 잘 허용하지 않는 산업이거든요. 신뢰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장 자체가. 네. 네. 일례로 발전소에 가스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은 제가 볼 때 거의 6, 70년 동안 딱 3개 회사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멘스, GE, 미쓰비시, 뭐 조금만 중국에서 있겠지만 그래서 전력이 이 쇼티지가 나는 거라 생각해요. 네. 뚝딱뚝딱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또 AI 나오기 전에는 전력 산업은 완전 성장이 없는 산업이었잖아요. 캐펙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것도 하나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네.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다음에 물론 단점이 있어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D램의 플럭추에이션은 너무 크잖아요. 내년에 400조 영업이익을 생각하지만 또 HBM의 대제품이 나오면 또 HBM 가격이 폭락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꼭 400조를 주구장창 계속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걸 걱정하기 전에 아직 수요의 초기 단계라 요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야. 지아연님 방송 계속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막 뭐 엄청, 일주일에 네.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모시고 싶다. 왜냐면 솔직하게 CIO님 지금 네. 시간 거의 반절 그러니까 이제 쓰셨어요. 남았거든요. 아유, 왜냐면 우리 이제 초입인데, 그러니까 이게 AI 사이클입니다. 이제 네. 초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간은 없고 지금 좀 아쉬운데 시간이 좀 아쉬운데. 이게 이제 AI 대전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하나 자본시장 대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대전환까지 전환 시리즈를 쫙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네. 그러면 뒤에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네. 요약해서. 예. 네. 근데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실 이번에 나온 펀드 NH아몬드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를 낸 이유는 저희가 잘해왔고 잘할 거지만 사실은 정책의 대전환, 산업의 대전환 때 주로 나왔습니다. 네. 2019년에 필승 코리아는 이제 일본의 수입 제한 때문에 한국의 정책에 지원을 했고 그래서 나라가 돕는 경우에 나옵니다. 나라가 돕는 정책적으로 줬고 밀어주고. 정책도 있지만 온 국민이 당연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는 네. 수입 대체한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그때 필승 코리아가 나왔고요. 2020년도에 ESG 펀드가 나왔던 그때 당시에 ESG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많이 밀었을 거예요. 이번은 일단 한국이 이런 세 가지 큰 전환점이 있지 않습니까? AI 대전환. 이거는 뭐 당연히 핵심 요약은 생산성 향상인데 이것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곳과 못하는 곳이 차별화될 거예요. 네.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따라가는 계층 못 따라가는 계층. 근데 한국은 거기에 들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자본시장 대전환. 이거는 한국에 해당되겠죠. 캐피탈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뭐 궁극적으로 이제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는 저는 과정이라고 봐요. 네. 지금 현재 제일 화두는 성장금융이잖아요. 즉 성장으로 돈을 몰아가는 건데 돈을 모으려면 돈을 받아주는 곳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본시장을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은 한국 자본시장이 투자자한테 큰 믿음을 못 줬잖아요. 부동산 불패. 맞아요. 뭐 아무튼 네. 부동산도 있지만 뭐 배당도 별로 없었고요. 그렇죠. 분할할 때도 조금 소액주들이 피해를 많이 봤었던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없애야지 마음 놓고 주식시장에 돈을 넣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거의
입법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든지 남아 있겠지만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일본이 지금 얼마 올랐냐면 일본이 사실 산업의 대변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이 밸류업하고 나서 니케이가 딱 정확히 만이었어요. 네. 지금 5만이잖아요. 야, 수치로는 5배가 네. 네. 저는 그래서 한국이 자본시장 대전환만 해도 이 레벨을 지킬 수 있다.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네. 이게 다시 2천 갈까? 이 기조를 유지하면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그린 요즘 별로 관심 없으시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린은 내년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가 시작이 됩니다. 아, 일종의 관세다. 예. 네. 그래서 근데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9%밖에 안 됩니다. 중국은 30%예요.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이에요. 네. 제일 무섭고. 그런데 애플은 나한테 납품하려면은 R200 선언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우리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걸 선언을 못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그 전력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제가 돈으로 얘기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와닿게. 원자력 발전소 네. 1기가와트 한 1기가와트잖아요. 보통 만드는 한 10조 들어요. 풍력 우리는 육상보다는 해상이 좀 낫겠죠. 자, 해상 풍력 돈 많이 듭니다. 네. 네. 자, 해상 풍력 1기가와트에 요즘은 10조 들어요. 똑같이 10조. 네. 그러네요. 원자력하고 예, 그럼 사람들이 풍력하고. 다 그러니까 원자력 가야지라고 합니다. 근데 원자력으로 다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40기가와트나 뭐 30기가에 갈 거예요. 대만도 이미 거의 20기가와트 돼 있습니다. 대만도. 그래서 그린도 우리의 어려움이지만 또 어려움을 뒤집으면 투자에선 기회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 이 세 가지 대전환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적어놨고 그래서 이 펀드도 저희가 열심히 할 거고 잘할 건데 사실은 온 국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트렌드와 정책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펀드가 저는 잘 될 걸로 보고 저는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대전환과 자본시장 대전환은 사실은 진짜 지금 뭐 다들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네. 거고 그린 대전환은 앞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점점 늘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섞으셨다. 세 축을 살펴봤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문장님하고 저희가 세계의 대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잠깐 광고만 듣고 네. 와가지고 우리 매니저님께 세부적인 것 좀 쪽집게 느낌으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 함께 해주시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집중 투자한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작전 회의를 좀 하느라고. 그러니까. 네. 자, 저희- 코스피가 잠깐만 볼게요. 0.89% 상승 4,046선입니다. 코스닥 0.59%랑 897선 위치에 있는 가운데 네. 앞으로 이제 투자 방향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시는 화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 매니저님이 조금 더 부담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부문장님께서 지금 네. 대전환에 대해서 3종 세트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성장주도 코리아 펀드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 펀드를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또 이 시장에서 나 어디에다 투자를 좀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펀드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이제 성장주도 코리아라는 펀드를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기존에 좀 그래도 아까 부문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잘 런칭되었던 펀드인
필승 코리아 그리고 100년 그린 코리아 이어서 세 번째 그린 그 코리아 시리즈라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부매니저로 이제 운용을 할 예정이고 저희 회사 이제 또 존경하는 다른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정현욱 본부장님과 같이 함께 운용을 할 계획이고요. 아, 오늘 사회생활도 엄청 네. 그분 나오라고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예, 부장님. 네. 잘 전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부문장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지만 네. 대한민국의 세 가지 큰 전환점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많은 펀드들의 좀 특징이 벤치마크가 있다라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벤치마크 대비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펀드들이 많은데 저희 펀드는 이런 벤치마크를 별도로 두지를 않고 조금 더 벤치마크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과 산업의 변화들을 조금 더 집중하고 압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서 그런 펀드에 대한 성과들을 저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저가 이제 매니저로 저랑 이제 정현욱 본부장이 매니저로서 열심히 운용을 하고 네. 열심히 뛰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가 분명히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분명히 있고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반면에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회사에 7명 애널리스트들이 존재를 하고 이 7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한 분당 이제 3-4개 정도의 섹터를 보시면서 놓치는 섹터 없이 다 업데이트를 항상 해주시고 저희 운용력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2명의 운용력이 아니라 9명 그리고 저희 회사 전 직원 모두가 함께 운영하고 고민하는 펀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미팅을 또 자주 하신다고요?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매니저님께서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인 산업 얘기를 그러니까요. 오늘 해주기로 네.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대전 안에도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AI뿐만 아니라 반도체, 아까 보니까 뭐 정책 기대감으로 맞아요. 올라가는 네. 것도 있고 마지막은 에너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는 반도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반도체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실까요? 네. 네. 사실 왜요? 그 뭐 부분은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 장표를 제가 네. AI 반도체 시장 규모 11페이지에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페이지. 좋아요. 매니저님 가시죠. 네, 저희 11페이지 띄워놓고 말씀을 좋아요. 드리면 사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지금 뭐 23년 대비해서 32년에 13배 성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AI 반도체라는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시장 전망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간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 이 어쨌든 성장의 방향성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간극들이 왜 벌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AI 산업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많은 꿈들을 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이제 어쨌든 방향성을 좀 집중을 하고 산업의 성장성에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산업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이제 재무부 장관이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최근에 미국의 인베스트먼트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AI 산업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 지금 AI 산업은 야구로 비교했을 때 3이닝 정도에 놓여 있다. 3이닝 네, 정도에. 여전히 굉장히 초기 산업에 초기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의 시장에 맞춰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경쟁력도 분명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이나 가격을 어떻게 방어해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투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들이 좀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비관적인 시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문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쓰임이 좀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어제 경주에서도 지금 AI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발전 속도에 따라서 전력, 데이터 센터, 칩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스피드 있게 우리가 좀 움직여야 된다는데 그걸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아니면은 뭐 밀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보세요? 전망은 좀 어때요? 사실 AI 경쟁에서 한국이 어떤 뭐 경쟁적 우위를 점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이제 글로벌 생태계 내에서 그 생태계를 꾸려 나가는 데서 한국 제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중요하고 투자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부무장님 말씀 중에서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인프라 쪽에 있어서 보니까 굉장히 이제 필수적이다. 네.
이런 환경이 지금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규모 생성 모델도 없고 맞아. 우리 너무 뒤처져 있고 어. 사실 이런 어떤 심리가 시장에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아까 채팅창에서도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거시가 이렇게 부족할지 몰랐고 요런 시장 분위기의 어떤 급격한 심리 변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이거 급격한 거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었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거 너무 온도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이런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네. 이렇게 빨리 오는 건 놀랍죠. 그래요. 저도 미치 어. 예측은 절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 기술, AI 기술 내지는 이 시대의 특징인 네. 것 같아요. 지금 챗GPT를 쓰는 사람이 8억 명이 넘어요. 8억. 네. 예. 네. 근데 우리 챗GPT 나온 지 얼마 됐죠? 공식적으로 2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그런 것 됐군요. 근데 그만큼 기술의 확산 속도, 사용의 소비의 속도 이게 너무 빠른데 네. 그에 비해서 아까 말한 레거시의 인프라 확충 속도는 말도 아니게 느린 거죠. 말도 아니게. 그래서 한국의 강점이 여기서 나온 거죠. 물론 저도 1년 전만 해도 한국 시장 너무 어렵다 이렇게 했지만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식 한 24개 정도 업종이 있어요. 네. 이렇게 골고루 캐파 생산 설비를 돌리고 유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고 있더라도 잘 만드는 나라는 저는 7개라고 봅니다. 세계 제조업 7대 강국을 생각하는데 당연히 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있고 유럽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근데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IT까지 잘하는 데는 그러니까 IT 비중을 우리가 이제 시총 비중을 일단 프락시로 보면 한국이 30% 미국은 또 30%인데 미국 워낙 크니까 대만은 70%지만 우리 제조업 강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일본은 IT 시총 비중이 한 1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조업도 잘하는데 IT도 같이 잘하는 데가 어딜까? 중국하고 한국이죠. 물론 미국은 예외로 치더라도 미국도 기초적인 제조업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AI 광풍 시대에 하다 보니까 한국이 저절로 뜬 것 같아요.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적시에 네. 또 우리 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어요? 방산. 예, 그러니까 분단 국가잖아요. 그 유일한 상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사계절이 있어서 아주 추운 곳까지 무기를 시험할 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상했겠어요? 우리가 사계절에 있는 게 무기 수출이 이렇게 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시대적 변화의 운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꿔왔기 때문에 얻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네. 재밌는 그 포인트. 비유를 네. 봤는데 예전 서부시대에 이제 금광 개발할 때 금광 개발 회사보다 돈을 더 잘 벌었던 거는 청바지와 네, 곡괭이를 네. 팔던 회사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회사들이 딱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 보니까 뭐 정말 시대적인 언어지만 제가 최근에 봤던 정말 임프레시브한 말은 뭐였냐면 이게 인쇄술은 지식의 민주화를 가져왔고 AI는 지능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지식의 민주화, 지능의 민주화. 네, 이건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네. 모든 사람이 글자를 쓸 수 있고 읽게 해준 게 인쇄술이었잖아요. AI는 한마디로 똑똑한 지능을 모두가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그 와중에 마찰적 네. 실업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데 그런 말 밑에 그런 말이에요. 1900년대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 이제 더 이상 회화는 죽었다. 그렇지만 사진기 덕분에 이제 사실 필사하는 사진 그림은 지나가고 인상파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AI가 지금은 이제 우리의 일을 편안하게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또 어떻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뭐 표현이랄지 이런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긴다 내지는 궁금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인 저희가 영역까지 우리가 3프로에서 넘나드는 세상의 것 같아요.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모셔. 저는 거기는 못 나갑니다. 전혀 못 나갑니다. 저희 그러면은 산업 반도체, 얘기. 네. AI 반도체 봤으니까
저희 전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뭐 어떤 분이 산업 얘기 네. 매니저님 해주실까요? 네, 전력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전력을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면 네. AI 산업에서 동행해서 그냥 함께 가는 산업 아닌가, 그냥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들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전력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사실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력은 지금 뭐 동행하는 산업이 아니라 전력이 레이스가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오픈 AI가 미국 백악관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중국 대비해서 미국이 연간 늘어나는 에너지 캐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에너지 그 AI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로 한데 우리가 이렇게 전력을 투자해서는 너무 느리고 AI 경쟁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 결국에는 AI 투자의 선행에서 저희가 전력이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전력이 있어야지 이런 AI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뭔가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는 게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은 그냥 같이 가는 거다. 그렇죠. AI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전력하니까 네. 저는 원전 쪽도 좀 여쭤보고 맞아요. 싶은 게 마스가가 아니라 지금 마누가라고 하나요? 야, 뭐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저번에 마스가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네. 요 말이 너무 쏙쏙 들어오게 만드는 건 좀 있지 않아요? 그니까요. 마스가, 마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빅테크들 기업들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빅테크들은 또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특히나 원전 쪽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예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걸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뭔가 원전에 대해서만 확대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다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원전은 당연하고 태양광이나 뭐 가스 발전 그리고 최근에는 뭐 좀 뭐 핫하기도 한 기업이지만 네. 온사이트 전력원으로서 이제 그 연료 전지까지도 저희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전방위적인 에너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환으로 원전 역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이 원전에 대한 투자 방식들은 지금까지는 뭐 SMR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MOU를 맺어서 간접적인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유틸리티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네. 체결하는 이제 에너지 그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방식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뭔가 그렇다 할 만한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들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된 원전을 다시 돌린다거나 아니면 뭐 미래의 기술들을 지금 현재에서 어느 정도 좀 알아보거나 탐색 정도에 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이 기저전원이 될 수 있는 원전의 중요성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됐고 직접적인 방식의 투자들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미국에서 발생했던 이런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투자권들, 투자 계약들 역시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작 단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마누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희가 뭐 미국 사례를 많이 들고 있지만 미국에서 지금 50년간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지었던 원전이 단 2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규 원전에 대한 밸류 체인들이 거의 다 무너져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원전을 지어왔냐라고 보면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술과 제조업 역량들은 분명히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원자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서 네. 미국이 부족한 것들이 지금 쏙쏙 있는 상황 그러네요. 몇 개가 네. 있는 상황이고 그 중심으로 해서 주식 시장도 좀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봐야 되는 게 방산. 방산 봐야죠. 이쪽이잖아요. 네, 사실 방산. 요즘에 이제 평화 분위기, 평화의 비둘기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평화 분위기라고 하지만 비둘기. 글로벌 군비 경쟁은 계속될 그러니까요.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 동유럽이나 유럽 쪽이 아니라 중동 쪽에도 계속해서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방산도 계속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방산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시장에서 뭐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멀티플도 많이 올라와서 이제 여기까지 다인가 아닌가라는 사실 시각도 계신데 저희가 최근에 올해 6월에 보면 나토가 이제 국방비 가이드라인을 기존 2%에서 5%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까지 얼마나 썼냐라고 보면 2%에 미달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저희가 가장 이제 친숙하게 알고 있는 폴란드를 봐주시면 올해 국방 예산안 기준으로 GDP 대비 4.7%입니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4.7%로 아직 가이드라인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우리 무기도 많이 이제
사주는 국가기관이니까 그죠? 그런데 네. 그렇다는 말은 네. 아직 여전히 많이 열려 있고 그렇죠. 투자자분들이 사실 마음이 급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이제 한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어쨌든 늘어나는 방향성은 맞고 이것들이 무기체계 도입 계약들을 체결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이 결국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중동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동도 최근에 중동판 나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회 내에서 한국 업체들의 뭐 무기체계 경쟁력들은 이미 검증이 되었고 아까 저희 CIO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 방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과 또 특히나 납기 경쟁력들은 분명히 이 시장에서 저희가 파고들 수 있는 큰 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단기에 나오지 않는 이 수주에 대해서 좀 목말라하고 걱정스러운 시각을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기회는 많이 열려 있고 그 내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잘할 수 있는 경쟁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방산업체들이 진짜 대단한 게 네. 시키려고 전화만 하면은 갑니다 가요 약간 그 옛날에 우리 철가방 형들 뛰어갔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가격도 괜찮고 네. 품질은 말할 것도 없는데 네. 납기일이 가능한 선혜 씨 전화 주면 내일까지 가능한 막 이렇게 맞춰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방산이 최근에 이제 주도주였던 조방 뭐 원 요렇게 요 그렇죠. 안에서는 약간은 못 갔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은 좀 유효하다. 라고 좀 보시는 건가 봐요. 네, 지금 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수주 모멘텀이나 아니면 3분기 실적도 이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소외되는 구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주들이 확인이 돼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기업 가치에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반영이 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안 볼 수 없는데. 마지막 또 장표에 있는 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뭐 마스가 원조기도 한데 저는 어제 약간 좀 질투 아니? 좀 밉기도 했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일본판 마스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마스가 우리 건데 약간 뭐 그런 생각도 좀 네.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조선 미국과의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조선업을 투자할 때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을 먼저 봐주시면 사실 저희가 전통적인 호황기라고 봤었던 2007년과 2008년을 훨씬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싸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 밸류가 새로운 가치들을 반영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전통적인 그 한국의 조선업들의 이제 역량들을 보면 저는 상선 부문의 수주가 올해 사실 좀 좋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LNG선이나 일부 선종에 대해서는 교체 수요가 이미 나왔지만 탱커나 이런 선종들에 대해서는 아직 교체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지을 수 있고 잘 지을 수 있는 국가들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선 시장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흘러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지금 밸류에 새롭게 반영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방향성은 분명히 이제 네. 미국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새로운 공급망 내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치가 저희가 어떻게 산정할지는 사실 아직 수주를 받아본 적도 없고 네. 저희가 예상되는 마켓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뭐 정량적으로 저희가 사실 계산하기 쉽지 않고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사실 그런 수치들을 아직까지는 뭐 아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네. 가치를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이 밸류가 맞다 틀리다를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미국에서 원하고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이 배를 짓고 싶고 미국 그 자체적인 조선업의 역량을 올려가고 싶다인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업체가 헌팅턴 잉겔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이 업체의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 지금 원화 기준으로 15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좀 참조해서 한국의 기업 가치들에 과연 얼마나 녹여져 있는지 좀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네. 자, 서서히 이제 마무리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서 네.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모시기 힘든 두 분 모셨으니까. 부문장님, 시장 지금 오늘만 봐도 오늘 조금 또 물론 최고치 경신이지만 그렇죠. 약간씩 흔들리는 감. 근데 다시금 1.4%까지 지금 확대하면서 코스피 4067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기세인 것 같아요. 기세는 확실히 이제 탔는데 여기에서 시장 대비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내 계좌 왜 이러지 이런 분들도 있고 좀 그렇죠. 사실 체감적으로는 어떤 전략이랄까, 뭐 투자 철학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저도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아직 가야 될 길이 남아 있고 많이 있고 거기서 한국의 역할이 충분히 있다는데 이제 그 전에 일단 뭐 조금 디테일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은 주식은 누가 사야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또 빠질 때 누가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세계 주체, 자, 외국인, 그다음 개인, 기관. 자, 외국인은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내내 40조 원을 팔았어요. 5월부터 사서 지금 한 25조 샀습니다. 충분히 못 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기관, 뭐 국민연금이 제일 많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주식을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머지 기관, ETF도 역시 액티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은 뭐 계속해서 뭐 미국 가 계셨고 그래서 수급적으로 왜 이렇게 시장이 뭐 하루에 90포인트씩 올라가는 게 며칠씩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는 가벼운 시장이라 봅니다. 매물이 없는 시장이다. 할 사람 위에 살 사람은 많아졌는데 위에 매물이 없다. 그리고 ETF가 저는 하나 역할했다 생각하는 게 ETF에 네. 들어간 자금은 잘 안 나와. 그 주식들은 묶여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매물이 없는데 ETF에 더 묶여 있다.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볼 때도 아직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뭐 신용 잔고가 25조 원이 됐다. 그렇죠. 이런 뭐. 네. 근데 시장 사이즈가 커지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그건 너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나 더 이제 좀 길게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 이제 도메인 날리지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도메인 날리지라는 게 네. 용어를 보면 고도의 훈련을 받아야만 습득 가능한 지식이고 특정 분야에만 적용된다. 즉 산업 기술이라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는데 한국은 제조업의 7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IT도 강하고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금 AI를 현업에 제일 잘 적용시켜주는 회사잖아요. 3주 전에 한 달 전에 왔어요. CEO가 직접. 근데 우리나라 몇 개 회사랑 협업 중입니다. CEO 다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의 제조업의 기술, 축적된 기술은 팔란티어한테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의료용 AI를 만드는데 의사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제조업에서 잘하는 AI를 만들 때 한국의 노하우가 분명히 기여를 할 겁니다. 생성형 AI 때는 주변부에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한국도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모두가 자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4,000포인트가 비싸다가 아니고 한국이 정말로 여기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펀드는 저희가 잘할 거고 잘하겠지만 이 한국이 이 세 가지 큰 전환 속에서 수혜를 볼 것 같고 그 수혜를 오롯이 이 성장주도 코리아에 담고 싶고 요 수혜를 국민들한테 같이 돌려주고 싶어서 만든 펀드거든요. 네. 제가 말 코리아 시리즈는 크게 변할 때 나온 펀드라고. 그래서 두 개는 저는 성공했다고 이 세 번째도 저는 우리가 잘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화가 있고 한국이 거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담아낼 펀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 시리즈. 네. 시간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아쉽다. 우리 매니저님께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 전략 팁 한 번만 저희에게 짧게 좀. 왜냐면 요즘에 이제 반도체 투톱이 너무 올라가지고 소부장으로 좀 가야 돼. 소부장도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고점 느낌이 좀 나가지고 손이 안 나간다 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펀드로? 그럴 때 어떻게 좀 네. 네. 작전을 짜볼까요?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많고 네. 굉장히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고 네. 뭐 AI로 인한 변화들 그리고 네. 공급망이 또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으로 뭐 새롭게 재편되는 이런 되게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내 투자 아이디어가 맞나 이런 고민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랐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올 때 상대적인 박탈감, 포모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게 바뀌는 장세에 따라서 오늘 이게 올랐으니까 이걸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투자 철학이나 투자 방향성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렇게 좀 시대에 뭐 계속 좀 단기간에 좀 이제 뭐 성과가 좀 뒤처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잦은 매매보다는 꾸준하게 좀 장기적으로 이 겹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우리 최치원 매니저와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야 아침엔 투자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NH아몬드 자산운용의 박신호 CIO님, NH아몬드 자산운용 최치현 매니저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호 부문장님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 예. 아 오케이 약속 받았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지수가요. 코스피가 1.5%까지 좋네요. 상승폭 확대 4,069선입니다. 코스닥이 0.3% 하락까지 낙폭 줄이면서 900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속보가 지금 몇 개 나와 있는데 아마존 등 글로벌 7개사가 한국에 13조 원 투자한다. 오. 지금 이런 얘기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펜타닐 관련 대중관세 인하를 예상한다. 뭐 어허. 이런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네. 오후에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면서 또 내일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